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앞으로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기본조례가 시행됩니다. 여성폭력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2차 피해를 규정하는 한편 여성폭력방지위원회와 직장 성희롱, 성폭력 예방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근거를 담은 관련 조례안이 통과된 건데요. 조례안 통과가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심하는 사회 구축에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제295회 정례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5회 정례회에서 소관부서와 각 실국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추경 예산안과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한편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한부모 가족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망 구축을 주문했습니다. 정신장애인이 사회복지 시스템으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는데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계속해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스페이스 살림의 성공적인 안착을 주문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11일 9월 개관 예정인 스페이스 살림의 공사 현장을 방문해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사전 점검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공간 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이라고 하면 거기는 365일 열려있는 그런 임대 매장이나 그런 게 배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몰려드는 하고 365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에 거기 문 닫혀 있는 공간이 뭐 토요일로 사람 제일 많이 다니는 공간에 문 닫혀 있는 공간이 들어가 있으면 그 공간을 죽는다는 거죠. 스페이스 살림은 대방동 옛 미군 기지 자리에 새롭게 들어서는 여성가족 복합시설로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 가족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복합문화 공간이자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여성 스타트업의 성장 공간입니다. 스페이스 살림 지하로 연결되는 지하철 1호선 대방역과의 연계성을 들며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밀하게 공사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태양의 교회를 지으면서 밑에 그 지하철 이렇게 그 시야 공간을 다 이렇게 흡수해가 나중에 문제가 좀 생겼지 않습니까? 다시 이제 원상복귀 시켜라 했는데 원상복귀도 안 되고 있는 상태를 좀 알고 있는데 혹시 이쪽에는 그런 문제가 앞으로 없을 건지.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스페이스 살림이 무너져가는 가족 공동체와 지역 공동체를 살리고 여성의 일자리에 대한 경제적 자립 대안을 만드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성, 가족에게 큰 힘이 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관련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17일 열린 복지정책실 주요 업무 보고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사업비 불용률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하며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불용률이 너무 높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미리 사전에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고는 하지 않으세요? 해보지 않으세요? 그럼 보니까 내년 2020년에도 지금 벌써 사실은 1,200만 원 증액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예. 그게 지금 얼마 불용된 줄 아세요? 13억 2,800이에요? 이게 작은 돈인가요? 예, 의원님. 노숙인 일자리 지원 사업 감액권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코로나로 누구나 다 힘든 부분이 없겠지만서도 노숙인들을 지원하는 그 공공일자리 예산을
이렇게 감액해서 한다고 하면 그 어떤 분들보다 힘들 텐데 서울시에서 그런 사회 전체의 어떤 안정을 보장하는 그런 방향에 맞게 이거는 좀 제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정책실에서 편성한 예산 가운데 서울 돌봄 SOS 센터 설치 운영 사업에 대해 6억 원의 감액을 실시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 편성을 확정했습니다. 최근 일과 생활의 균형이 행복한 삶의 기본 조건이자 누구나 누려야 할 가치라는 인식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서울 시민의 워라밸을 지키고 개인과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서울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의 시민 리포터가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삶의 만족으로 이어지는 일과 생활의 균형. 최근 이를 우선시하는 사회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더 중요시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서울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는 여성가족재단 내 조직으로 서울 시민의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생활균형 기업문화 컨설팅, 교육, 네트워킹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중소기업 일생활균형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각 지역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워라밸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여성 창업자들이 일생활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문화 조성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데요. 특히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과 가정의 우선도를 측정한 통계에 의하면 이를 더 중요하게 여기던 한국 사회가 일과 가정 생활을 균형 있게 생각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어 일가족 양립의 주체가 더 이상 가족과 여성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모든 노동자가 차별 없이 일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일생활 균형이 필요하고요. 코로나 이후로 일하는 공간, 일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게 일생활 균형에 대한 고려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을 받아들여 서울시의회는 일생활 균형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수립 시행할 수 있는 전문 수행기관의 설치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며 서울특별시 일생활균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생활균형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나의 일생활균형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페이지가 마련되어 있는데 기업 대상의 일생활균형지원 전문 컨설팅까지 진행한다니 필요한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일과 생활의 균형은 이미 우리 사회의 행복한 삶의 기본 조건이며 필수 가치가 되었는데요. 개인의 인식이 변화된 만큼 가정, 직장, 사회가 함께 일, 생활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첫 장애인 공공재활병원이 들어섭니다. 이것은 지난해 시민이 제안하고 1,000명 넘게 공감을 받으면서 정책으로 실현된 건데요. 7월부터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병원 부지를 물색하는 등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평소 병원 이용이 어려웠던 장애인들이 건강하게 생애 주기별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29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